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동영상을 또 올립니다. 저처럼 하나님 믿으면서 명리, 사주 명리를 학술적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사주 명리를 보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또 교회에서는 자꾸 이제 세뇌적으로 해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사주명리 보면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성경에도 그 지옥 가는 사람들 중에 주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술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 자체가 뭐냐면은 지금도 이렇게 영점한다고 하는 귀신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하고 이렇게 교접하면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도 명백히 그런 기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선 이렇게 서로 이제 귀신한테 이제 주술회거나 이제 불교에서 염불 하듯이 또 남녀 호랑경기 해가지고 주술 외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병 고친 거 운을 풀려든 거 하면서 이렇게 푸는 그런 식의 주술 행위가 있어요. 그런 건 하나님이 되게 싫어해요. 그러나 이 제가 말하는 사지명리 이것 자체는 제가 오랫동안 공부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측면에서 명백히 구분하자면 이거는 저기예요. 뭐냐면은 51만 8,400가지 경우의 수를 자연 통계 확률로 이렇게 성립한 학문이라는 거죠. 그 이론이라는 얘기죠. 뭐 로또가 860만인가 840만 확률이라 그러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올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78억 명인데 78억 명을 그냥 51만 8,400가지 경우의 수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영적인 의미에서 딱 보면은 하늘나라는 남녀 구분이 없어가지고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겁니다. 60갑자에다 12월 그 다음에 30일 그 다음에 12시간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25만 9,200가지 요것이 정확히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사주원국에 나타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래가지고 남녀 이거는 운행상 역행이다 순행이다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50만 8,400가지 경우의 수라 이렇게 했죠. 요 근거는 뭐냐면은 이제 지구과학적인 요소가 많고요. 이렇게 상당히 논리적이고 학술적인 통계 학문입니다. 통계 학문이에요.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파생기가 나가지고 처음에 오행론에서 시작돼가지고 요것이 나한테 재성이다, 관성이다, 식신이다, 인수다 요런 식의 구분해 육신론이 파생돼 나왔고 그게 오행론 속에 감춰져 있는 지장간의 그 역할을 해가지고선 자기 일간 기준을 위해서 나타내는 그 성격을 운성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연지, 월지, 일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로 작용해서 튀어나와가지고 일간 나한테 어떻게 작용하느냐 요거를 경험적으로 유추해내가지고 영적인 귀신적인 측면에서 해석해낸 것이 바로 신살론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지금 사지명리 이론적 체계예요. 근데 제가 왜 이 글을 이렇게 이 동영상 올리게 된 동기는 뭐냐면은 그 4.15 총선 이전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한테 의뢰가 많이 왔거든요. 근데 4.15 총선 이후에는 그 뭐라 그럴까 의뢰가 거의 뭐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대중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틀렸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사주 명료나 틀렸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 한국의 총선 예측한 사람이 한국에 유명하다는 사람 다 이렇게 명료하는 사람들이 다 맞히질 못했어요. 지금 뭐 저까지 합치면은 그 뭐 177석에다가 뭐 세석에 180석 되고 정의당까지 하면 190석인가 뭐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게 진보가 지금의 예측에는 뭐 190석 가까이 나왔는데 그 진보가 이렇게 저기 하는데 그 저는 애초부터 뭐냐면은 160석에서 160석에서 140석 저는 요 비율로 애초부터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맞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경우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맞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에이 이 점쟁이 이거 별거 실력 없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왜
왜 그것이 명리에서는 한 사람도 맞히지 못했느냐? 그거를 내가 명리학적 의미에서 그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25년간 명리를 한 25년간 공부하고 메일 오고 전화하고 그다음 카톡으로 풀어준 사람이 한 7,0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진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25년 동안 한 7,000명 정도 풀어줬는데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운명은 이렇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다가오는 그 자기 불가항력적인 요소는 이렇다고 얘기를 해주고 하는데 그 사람들 뭐냐면 자기 의지는 얘기를 할 수가 의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운명, 사진명적 운명, 이론적 운명이라는 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오는 여건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아무리 뭐 그렇게 하더라도 네가 뭐 좋게 얘기하고 뭐더라도 내가 곧 죽을 거야, 자살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이제 그 지난 저기를 얘기하자면은 창원에 있는 어떤 여자분은 나한테 사자 풀어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좀 운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울면서 자기는 뭐 이렇게 개미상 이거 신청하고 빚 다 갚고 자살하겠습니다 하는 그 여자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분인데 이거 왜 자살합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 한 3년 전에 풀었는데 그래서 내년 봄부터는 좀 풀리니까 그때까지 참고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냥 자살한다 그러니까는 계속 내가 붙들고서 얘기를 했죠. 운이 풀리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봄에 이렇게 왔는데 조금 여건은 좀 나아졌지만은 무슨 얘기냐면 당신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길래 내가 그냥 그거는 운이 이렇게 여건적으로 약간 나아진다는 의미지 당신이면 죽는 적이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 폐암 걸린 여자가 이제 그 서울에 있는 분하고 저 어디야 순천에 있는 여자분이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폐암 말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직접 전화는 못하고 뭘 했냐면은 그 딸이나 누가 이렇게 전화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죽냐 사냐 이걸 나한테 이제 물어보려고 온 거죠. 근데 운은 나쁘게 가고 이렇게 잡히고 하는 그런 운은 나타났지만은 딱히 죽는다는 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운은 70% 여건은 사지명리 이론적인 운명에서 알 수는 있어요. 운명적으로 오는 그 자기 불가항력적인 그 70%의 요거는 분위기 여건상 환경상 그걸 알아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자기 노력, 자기 기, 자기 의지죠. 의지 30%는 이거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선 결국에는 뭐냐면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도 자기 노력에 극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운은 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뭐냐면 그때는 자기 극단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제 자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그 사주에는 자살하는 게 딱 나타나냐? 물론 이제 사주의 신설제 결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결항이라는 것은 이제 목매 죽는다 하는 그런 건데 이 사람이 어떤 여건으로 어떤 사실로 그 사람이 이게 그 개연성적으로 그 사람이 목매 죽을 거다, 익사해 죽을 거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는 사주명리에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물 빠져 죽는다, 목매 죽는다 하는 거는 사주에서는 조금 운이 나쁘게 돼 있으니까는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기 의지적으로 자살한다, 뭐 물에 빠져 죽는다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어요. 영마나 지살이 충이 되고 칠살이 되면은 그 해는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거는 이렇게 개연성적으로 나타나지만 분위기 여건상 당신은 좀 불리하고 교통사고 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운기에서 이렇게 나타나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자살과 부정, 불의, 도모.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살하겠다. 어떤 부정을 도모하겠다. 불의를 하겠다 하는 거는 명리에서는 그 어떤 여건은 알 수 있어요. 그 분위기 여건은 알 수 있죠. 이거 잘해봐 60%에서 70% 정도 맞추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그 여건,
분위기 여건이 다가오는 상황을 60에서 70% 여건을 맞추면은 명리에서는 다 맞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건에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자기 의지는 아무리 용한 사주쟁이도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죽고자 하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서 자꾸 얘기해가지고 운이 언제서부터 풀려집니다 하는 희망을 주면서 자살 예방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구체적으로 그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극단적인 거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또 여기서 뭐냐면은 사주에서는 그 애가 정배가다, 불구자다, 지능하다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단지 내가 이거는 신살론적인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오행과 신살론적인 측면에서 나타나요. 무슨 얘기냐면은 신살론의 원준 기운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행사에 합의돼가지고 자기 일간에 딱 잡혀 있는 사람들은 정보하나 불구자가 될 경우가 많고 지지의 칠살이나 관성이 되게 많고 이렇게 하면은 쉽게 말하면 불구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언제 깜빵 가느냐 이런 거는 관제, 그 다음에 타남 관제 요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있냐면은 인옥살이 있으면은 깜빵에 갈 가능성이 높고 이제 그런 거는 나타나죠. 근데 극단적인 경우는 자기가 인위적으로 자살하겠다, 불의를 도모하겠다 이런 것들은 명리하는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요번 4.15 총선은 문재인, 이해찬, 양정철, 이근영, 조혜주가 기획 조작, 작심하고 기획 조작한 명백한 부정선거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명리에서는 알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게 되었겠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점쟁이들 하나 못 맞췄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불의적인 불의를 도모하는 거 이것은 운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죠. 단순히 문재인 사주를 보면은 이게 68세 해가지고 신금대운해 가지고 경진 이렇게 아주 신금대운에 경경경 이렇게 와가지고서 상당히 인수가 강한 사주에 관성으로서 뭐 하는 거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간다 이런 식의 운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냐면은 인수가 강한 사주에는 관성이 오면 버텨서 밀고 갑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올해 경자년 1960년대 4.19 사건이 일어난 해인데 그러니까 지금 데모에 불불이 일어나는데 요거를 뭐냐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이렇게 합법적인 검은 우산 데모하는 거를 이렇게 허락하면서 힘을 자꾸 빼는 거예요. 본래 이 4.19 사건 이거는요 이렇게 그냥 사람을 죽이거나 몸에 그냥 화염병 던지고 돌덩이 던지거나 그런 강력한 사건이 터져야만 이렇게 홍콩 이상의 그 데모가 강력하게 나야만이 무슨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매스컴에서 이슈가 되고 해외 언론 이슈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4.15 때 부정선거를 해가지고선 큰 데모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까발기면서 이렇게 이슈가 돼야만이 문재인이가 하야하게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데모를 못하게 깔고 누르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렇게 합법적인 데모를 이렇게 시위를 이렇게 허락해주면서 그러니까는 이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검은 우산 쓰고 확성기들 쭉 가지만 옛날 태극기 부대 하는 것처럼 그 옆에 경찰들이 쭉 보호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거 하고선 밤 몇 시까지는 집회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위험해야 이렇게 다 끝나서 가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밤늦게까지 화염병을 던지면서 청와대를 돌진하는 그런 데모를 하기 이전에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군인 경찰들이 물대포 쏘고 이제 그 다음에 최루탄 쏘고 이렇게 나가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게 과격화되면서 그 이슈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MBC, SBS, JTBC 그런 데서 이것이 이슈화가 돼가지고 메이저 언론이 있어야 되죠. 사람들이 경각심을 해가지고 진짜 이거는 명백한
4.15 때 이거는 명백한 부정선거다는 것을 인식화돼 가지고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외국까지도 이게 조져 오게 되면은 그때서야 문재인이나 민주당이 아뜨거나 이렇게 하면서 하야하거나 이렇게 이슈가 되는데 그걸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하고요 또 하나 뭐냐면 김빼기 합리적인 시위를 허락하는 데에서 지금 1960년 4.19 사건 같은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년 2021년도 신축년이 되면 5.16 사건이 벌어진 그런 식의 운기입니다. 그것이 내년 2, 3월 달에 그런 조짐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때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획기적으로 확 이게 바뀌지 않으면 문재인 하에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요 이민년 이렇게 넘어가고 가면요 민주당이 이해찬이 얘기한 것처럼 길게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단지 또 뭐냐면 8월달 값이 을류되면은 이 문재인이나 특히 이제 8월 되면은 저기 문재인이가 조금 까다롭게 오는 거는 있는데 전반적 운세로 봐서는 이 인수가 강한 사주에 이 관성으로 딱 오면은 이렇게 차고 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확 차고 가는 그런 식의 그 운기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자꾸 부정선거를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제가 이제 이봉규, 그다음 공병호, 바실리아 뭐 이런 식의 그 동영상을 많이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은 그 이제 부정선거가 아니고 정상적인 선거였다면요. 보수는 이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적이 돼가지고 보수가 155에서 160석을 차지하고요. 진보는 104에서 145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160석. 저는 이제 애초부터 뭐라고 얘기했냐? 160석에서 165석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진보는 140에서 135.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것이 부정선거에 확 조작이 돼가지고선 지금은 170석, 180석 이렇게 해가지고 정의당까지 190석이 나오고 있겠죠. 미통당, 국민의당 무소속 값이 합쳐가지고 저는 160에서 165석을 봤거든요. 요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선거 결과입니다. 정상적인 선거 결과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런 걸 맞춘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170석, 180석 177석 나온 걸 맞힌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명리사주상에서는 이제 결론적인 얘기죠. 명리사주상에서는 자살과 부정과 불의를 도모하려고 하는 그 의지는 명리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밝혀내기를 운명적으로 밝혀내기를 원하는 거는 무리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